신하 신자죠. 신하 신자. 신하신. 신하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입구자 세 개가 물건 품자랑 알죠? 물건. 네. 예, 물건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 뭐 꼭 입구자, 입으로 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물건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건. 물건품. 물건품. 예, 물건이 있습니다. 자, 신하라는 사람이 백성에게 줄 물건을 가지고 임금 앞에 딱 임해 있습니다. 임할림. 이마림. 임할림. 임할림. 어디 임해 있다. 내 앞에 임해 있다. 이런 임할림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신하라는 사람이 임금 앞에 딱 앉아있는, 신하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 세 사람 정도가 임금 앞에서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신하라는 사람이 백성에 줄 물건을 가지고 임금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 그것보다 신하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아니고 이런 서너 사람이 임금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임해 있다. 임금 앞에 임해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딱 앉아 있는 거죠. 딱 무릎 꿇고 딱 앉아 있는 모습. 자, 임할림자입니다. 임할림.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때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일을 처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임기, 응변. 어떤 때가 딱 가까이 닥쳐온 걸 뭐라 그래요? 임박. 자, 그 다음에 죽음의 다다름 또는 부모가 운명할 때 그 옆에 딱 모시고 있는 거. 임종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전번에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멀리 있는 집의 모양이다. 집. 자, 근데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고 높은 집 해봐. 높은 집 대. 높은 집 대. 딱 보면 멀리 높은 집이 딱 있는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높은 집 대자입니다. 딱 멀리 높은 집이 지어져 있는 모양이다. 해봐. 높은 집 대. 높은 집 근데 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써놓은 것을 읽을 줄을 알겠지만은 그것을 갖다 쓰라 그러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굳이 만들어 보면 자, 누구예요? 선비가 입구자 입을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덮어버렸죠? 입을 덮었단 말은 지금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하고 선비가 입을 덮고 이릅니다. 이를 지자죠. 이게 이를 지자. 어디에 이르러요? 집에 이른다. 높은 집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높은 집 대. 높은 집 대. 그냥 일반 집이 아니고 높게 지어진 집인데 그 모습을 본다 만들었지만 하나 한다면 선비가 입을 덮을 맥자 덮고 말하지 않고 높은 집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높은 집까지 간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집대라는 뜻도 있지만 장부 대자, 장부. 우리가 기장하고 장부 있지 않습니까? 장부 대자도 됩니다. 실제 약자는 이게 뭐냐면 별 대자 또는 나 이자인데 이거 약자를 이렇게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서는 이거 약자가 이것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이거 약자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정확하게 타당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고 대신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약자로. 실제 요자 자체는 뭔자예요? 별태 또는 나 이자다. 풀이죠, 풀이 이제 풀의 그 줄기라든지 나무까지 이파리 같은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빛난다는 뜻이야. 그래 이렇게 빛나는 모양입니다. 풀의 이파리 그다음에 줄기 그다음에 가지들이 이렇게 빛난다는 뜻이야. 지금 쓰는 순서를 무시하고 외워지기 쉽게 한 겁니다. 자, 나무나 풀이 어떻게 한다고? 줄기라든지 이게 가지 이런 가지들 그다음에 줄기들 그다음에 이파리들이 빛난다고 잘 자란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 쓸 때는 이제 예쁘게 쓰려고 두 번째 가지를 좀 크게 써주면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죠. 요걸 제일 크게 써주면 자 해봐. 빛날화. 화려하다. 번화가 호화스럽다. 부귀영화 할 때 쓰는 글자이죠. 자,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게 뭔지는 알 거고 29강 정도 되면 이제 알 거고 뭐요? 돼지씨. 돼지 몸이고요. 이걸 돼지 머리라고 생각합시다. 이 한 일자를 돼지 머리를 덮어버렸어. 뭘로? 풀로. 돼지 머리를 풀로 덮은 것처럼 사람을 그냥 머리를 갖다 뭘로 덮어버렸어. 이제 쉽게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자 어리석다 이 말 어리석어 져버렸어. 그러니까 풀로 돼지 머리를 덮듯이 사람 머리를 뭘로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를 어수선하게 했다 이런 의미죠. 상징적으로 지금 써놓은 거니까 애워지게 말한 겁니다. 자
자, 해봐. 어리석을 몽. 어리석을 몽. 어리석을 몽. 자, 어리석을 몽.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외쳐봐요. 외쳐봐요. 자, 무엇의 머리를 덮었다고요? 돼지. 그러니까 돼지시. 돼지의 돼지 몸이고 돼지 머리를 덮었어 안 덮었어? 그 뭔자가 들어가야 돼요. 덮을명. 뭘로 덮었어요? 홀. 그러니까 뭔자가 들어가야 돼요. 수초. 그러니까 그러듯이 사람 머리를 덮어버리니까 어리석어졌어요, 영리해졌어요. 어리석어져. 자, 어리석을 몽. 어리석을 몽. 그럼 어리석음을 열어줘, 깨우쳐 주는 것이 뭐라 그래? 뭐?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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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자는 무슨 계자 써요? 계. 집에 있는 대문을 갖다가 칠복다 탁 치고 탁탁 치면서 입으로 이리 오너라 하면서 문 열어달라 그래. 자, 10개. 10개. 자, 해봐. 계몽. 계몽. 그렇게 됩니다. 이 개는 주로 정신적인 것을 열어준다는 의미고, 여기 있는 이 10개자, 이 10개자는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다 연다는 개념으로서 포괄적인 범위가 큽니다. 지금은 근데 구별 없이 쓰는데 이걸로 거의 많이 써요. 근데 계몽, 정신적 개발할 때 이 개자를 씁니다. 자, 이건 원래 이게 언덕 부자 아닙니까? 언덕 옆에 언덕 그늘 모양이 이게 그늘. 언덕이 딱 높이 있는데 언덕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언덕이.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해가 비치면 언덕이 그늘질 거 아니에요. 그 그늘진 모양이 이게. 그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언덕 그늘 모양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그럼 분석해서 또 써봐야지. 잡아. 언덕. 자, 언덕 옆에 이제 금자죠. 언덕 옆에 이제야 그늘을 조성해야 된다고. 언덕 옆에 그늘이 없어서 나무 그늘 같은 게 그림자만 있어서. 아까 이 언덕에 해가 비쳐요. 그럼 언덕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게. 언덕의 그림자. 언덕의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림자 자체가 지금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언덕 옆에 이제야 그늘을 조성해야 된다고 이를 운자 말을 한다. 말한다. 그래서 이게 그늘 음자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합시다. 언덕 옆에 뭘 조성해야 돼? 이제야 뭘 조성해야 돼? 그늘이고 조성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해야. 말한다는 말을 뭘 쓸까요? 여기다가 이를 운자. 자, 그래서 그늘 음자가 됐다. 이거 외워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풀어서 말을 만든 겁니다. 실제는 그림자 역할이에요. 그림자 모습. 여기 뭔자예요? 요거만 먼저 할까요? 요거만. 요거. 요거. 이게만 먼저요? 자, 해봐. 해태치. 해태치. 전번에 이거 있었죠, 이거. 예. 이것은 지 혼자 쓰는 해태치는 아니에요. 이건 발 없는 벌레치 또는 해태치인데, 그리고 짐승을 나타내요. 개보다는 덜하지만. 그런데, 이건 독립적으로 해태치를 쓰라면 이걸 딱 어디 가서 쓰면 안 돼요. 요것은 그냥 어디 붙어서 쓰는 해태치를 우리가 참고로 공부하는 거고, 독립적으로 완성적으로 그 해태치를 딱 써가지고 활용을 하려면은 요걸 써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개견 쓰라고 하면 개견 요걸 써야지 요걸 쓰면 안 되잖아요. 요것은 이제 다른 글자가 붙을 때 쓰는 거고, 그죠? 그렇듯이 해태치지만 요것이 원래 해태치인데 이 모양 가만 보니까 이게 해태 뿌리야 뿔. 그리고 이게 몸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를 깔고 누워 있는데 이게 발하고 다리입니다. 다리. 알겠습니까? 우리 해태 보면 그 건물 앞에 석고상으로 하얗게 되고 사자같이 생겨가지고 반쯤 배를 깔고 쭉 엎드려 있는 거 봤죠? 해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배를 깔고 쫙 엎드려 있어. 이게 다리, 발이고, 이게 뿌리고, 이게 몸통. 자, 해봐. 해태치. 이렇게 했는데도 못 외워주면 안 돼. 근데 해태는 전설상의 동물이고, 사자를 닮았어요. 근데 뿔이 있었고, 이게 뿔이야, 뿔. 뿔이 있다는 게 사자하고 달라. 근데 해태는 이제 상상의 동물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해태에게 풀을 딱 던져줘봐가지고 해태가 입으로 탁 물면 인재를 청구하고 입으로 물지 않으면 인재를 청구 안 했다고 하는 그런 거에 유리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해봐. 청구한다. 해태가 풀을 던져서 해태가 그걸 딱 물면 인재를 이 사람 쓰세요 하고 청구한다. 해봐. 청구할 천.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인재를 어떤 자리에 쓰도록 추천하는 거 뭐라 그래요? 천거. 추천이나 청거에서 빠져버린 거, 떨어져버린 거 뭐라 그래요? 낙천. 그렇게 된다. 그걸 알고 계시고. 자, 또 나옵니다. 이게 범, 문체, 호, 범.
범위. 자, 이게 뭡니까? 요거. 이게 뒤에 올 치, 뒤처질 치자고요. 요거하고 좀 틀린데. 천천히 걸을 세. 여기 쭉 나오면 천천히 걸을 세입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걸을 세로 봅시다. 범위. 밖에서 먹이 잡아먹고 돌아다니다가 천천히 걸어서 요리 들어와, 요리. 이게 안석괴자잖아, 안석괴자. 안석이 뭡니까, 여러분? 안석 괴해놓고 안석이 뭔지 물으면 안 되지. 등받이가 있어가 등을 기댈 수 있게 돼 있고,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앉는 부분이 방바닥이나 땅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일반 의자하고 약간 틀리다는 이야기지. 편하게 앉아있는 등받이가 있는 그 의자인데, 공중 뚝 떠있지 않지, 이거 앉는 부분이 방바닥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지. 일식집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안석인데, 봐봐. 범위 밖에서 천천히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쉬는 곳, 이 장소를 나타내. 곳이란 말이야. 곳. 해봐. 고쳐. 약자로는 요 밑에 있는 것만 쓰면 돼. 밑에 있는 것만 쓰면 약자가 된다. 그 다음에 녹을융자, 화할융자는 다리 셋 달린 손역, 거기에 팔팔 끄고 있는데 벌레가 들어가 버리면 녹아버린다. 화할융자, 융합, 융자, 융통 할 때 쓴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봐봐봐. 요거 봐봐. 요걸 봐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걸 봐보고, 요거하고, 여기 아니고, 요거하고, 요걸 한번 봐보고. 이거 구별해 봅시다. 요걸 보면 밭전자 밑에 실사가 있고, 밭전자 왼쪽에 실사가 있네. 요거 보면 망할 망자, 죽을 망자 밑에 마음심이 있고, 망할 망자 왼쪽에 마음심이 있네. 요 밑에 거부터 하면, 이 망할 망자 밑에 마음심하고 왼쪽에 마음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생각하라 했습니다. 할 때 요건 자기 속으로 마음이겠어요? 밖으로 마음이겠어요? 딱 생각하면 속으로 마음. 요건 그러면 이 마음은 남들도 좀 아는 마음이고 요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것은 망자 때문에 망자인데 자기 마음속으로 잊어버려. 해봐. 잊을망. 자기만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남이 잊어버리는지 안 잊어버리는지 어떻게 알아? 이건 마음속으로 바쁘다. 바쁠망. 바쁘니까 남이 바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심이 밖으로 나가 있어서 남도 아는 바쁠망. 밑으로 있으니까 자기만 아는 잊을망. 구별하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실사가 밑으로 와 있어. 실사가 왼쪽으로 가 있어. 근데 이건 반 밑에 있으면 땅 밑이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실이 더 잘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상징적으로. 반 밑에 있는 실이 잘 자라가 여러 겹이야. 여러 겹. 해봐. 자, 실이 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실을 뽑아내는 거지만 말하자면 그렇게 한다니 실이 뭐 잘하는 건 아니지. 실을 뽑아내지 우리 목화 같은 데서. 근데 이제 편의상 목화가 됐든 뭐가 됐든 반 밑에 있는 실은 여러 겹이다 해봐. 여러 루. 그 다음에 반 왼쪽에 있는 실은 그 반 밑에 땅 속에 있는 실은 영양분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여러 루인데 왼쪽에 있는 실은 영양분을 못 받아. 땅 밑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늘어. 영양분을 못 받아서 해봐. 가늘새. 이렇게 하면 외워지겠어요? 구별해서? 제가 지금 이거하고 이것을 외워지도록 또는 구별을 하도록 말을 만드는 거예요. 반 밑에 실이 있으면 뭐야? 영양분 받아가지고 실이 여러 겹이다. 그러니까 여러 루다. 여러 루. 해봐. 여러 루. 누적됐다. 축축 쌓여있다. 누적됐다. 겹칠 루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겹치다 누적됐다 할 때 누자 아니겠어요? 근데 반 왼쪽에 있는 실은 땅 밑에 영향을 못 받아가지고 가늘어 그냥 해봐. 가늘새. 세세하다 할 때, 영세하다 할 때 세자. 이해 가죠? 예. 그렇게 네 개를 구별하라. 이렇게 구별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아니야 이로. 안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여러 루자를 쓰고 반 밑에 있는 실은 영양분을 받아서 여러 겹이다. 여러 루자 왼쪽에 벌레충이 있어. 벌레충자는 벌레, 곤충 또는 작은 짐승, 뱀 이하의 작은 짐승을 나타내는데 벌레나 곤충 작은 짐승인데 어떻게 생긴 거냐? 여러 겹이야. 껍질이 여러 개. 쉽게 말하면 도는 선 있잖아. 도는 선. 이런 선이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돌아있네. 껍질이. 뭘까? 뭐요? 자, 소라 해봐. 소라라. 소라 껍질 보면 이렇게 빙빙 잡아 돌아있잖아요. 소라라. 소라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드세요. 소라를 먹으면서. 그럼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빙빙 잡아 돈다는 개념이야. 나자가. 나자로 시작한 단어 해봐봐. 나사. 그 다음에 무슨 칠기? 나전칠기. 그때 나자를 써, 이걸. 소라로 한다고 소라하고 관계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빙빙 잡아 돈다고 생각하세요. 그 밑에 여러루 가늘새 설명된 거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피혈이 있습니다. 피혈.
전번에 이게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생각납니까? 여러 사람, 여러 사람.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생각나요? 해봐. 여러 사람. 여러 사람. 밑으로 된 것도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요 밑에다 요거 써, 이렇게. 요걸 갖다 써, 요걸. 피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피를 나누어 가진 여러 사람. 무리란 말이에요, 무리. 응? 피를 나눈 여러 사람. 무리죠, 무리. 예? 야, 무리 중. 무리 중. 무리 중. 무리 중.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대적하지 못한다. 중. 과 중과 부적. 부적. 그런가 보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받아 넘기기가 힘들어.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걸 어떻게 다 막냐고. 내가 하나하나 어떻게 받아쳐. 뭐? 중구. 난방. 중구난. 무리 중자. 무리의 입에서 나온 여러 마디의 말을 내가 어떻게 다 막냐고. 막기가 어렵다 해서 중구난방. 그 다음에 영화 보는 사람 뭐라 그래? 영화 보는 무리. 관중. 관중.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 걸 뭐라 그래? 출중. 출중. 지금 중자하고 있습니다. 중자. 자, 그 다음에 이게 뭔지는 알죠? 뭐예요? 네. 단일 행자. 여기 있는데 요걸 내보면 요 위에 있는 것은 요거죠. 요것이 변형됐다고 볼 수 있죠? 요 밑에 거 없어지면 요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우리가. 불각. 밑에 있는 건 네. 큰데. 큰 뿔이죠, 큰 뿔. 큰 뿔. 큰 뿔로 가지고 뭘 만드냐면 저울대를 만들어, 저울대. 저울대가 뭔지 알죠? 이렇게 저울대. 예. 저울대를 만들어. 근데 단일 행자 왔다 갔다 해. 뭐가 왔다 갔다 해? 요리 갔다가 뭐가 해? 저울 추가.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자체가 뭐냐고, 지금. 전체를 합치면. 저울대하고 저울추를 합쳐서 뭐라 그래? 저울대하고 저울추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고. 저울 아니, 저울. 희한해. 아니, 저울추하고 저울대 합치면 저울이지, 그게. 자, 저울형. 저울형. 이제 뭐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저울형자입니다. 자, 균형이 잡혀 있는 일을 뭐라 그래요? 균형이 딱 잡혀 있어. 이거 이용해서 말을 만들라고. 형평. 형평. 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여러모로 시험하여 골라 뽑아. 회사 같은 데서 여러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골라 뽑은 거 서류 뭐? 전형. 오케이. 전형. 할 때 형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글자가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하는 거 쉽게 되죠.